시진핑 주석이 후한강 칭화대 교수를 토사구팽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안 한다. 느닷없이 뭐 한국 문제도 골치 아픈데 후한강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도 후한강 교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쉽게 말해 시진핑 주석의 특보죠. 자문관이죠. 선생이죠.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 후한강 교수는 지금 칭화대학교, 우리 한자로 써서는 청화를 있습니다. 칭화대학에 소속으로 있는 국정원 연구원장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는 둘 다 같이 나이가 동갑이고 같이 칭화대 출신이에요. 시진핑 주석은 공학화학 쪽으로 박사를 했는데 공학화학하고 나중에 인문학 박사를 했는데 이 후한강 교수는 공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학에 가서 다시 경제를 공부하고 그 후에 일본 게이오 대학, 저도 게이오 대학에서 미국 박사를 받고 난데 게이오 대학에 가서 다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게이오 대학과 미국 하버드대에서 또 강의를 좀 했습니다. 나이가 똑같이 1953년생이니까 저하고도 동갑입니다. 제 나이를 공개를 해버렸네요. 어쨌든 1953년 6월 15일이 시진핑 주석의 생일이에요. 예, 후한강 교수도 이 학교 다닐 때에 칭화대를 다닐 때 같이 친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지난 한 20년간 시 주석의 실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안보 브레인 역할을 해온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시 주석의 입에서 나오는 중국몽이라든지 새로운 용어들 있죠. 그리고 1대1로라든지 뭐 용어들이 많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전부 새로운 신세계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전부 다 죄송합니다. 슈퍼 차이나, 중국몽,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 1대1로, 신상태, 이게 전부 주석이 되고 난 데선 모든 용어들이 사실은 이 신조어를 만들어낸 당사자가 후한강 교수입니다. 그리고 후한강 교수 역시 자기가 중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한국에도 몇 번 왔어요. 강의를 할 때마다 사실은 이 자기가 발표하는 이 내용, 아이디어들이 중국의 미래 전략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고 직접 말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브레인들 그룹이 있습니다. 중난허라 해서 종난허, 이 중국 남중국해 관련한 중국의 가장 핵심 이익이죠. 거기 관련된 브레인들이 모이는 그 멤버이기도 한데 최근 이 잘 나가는 후한강 교수에 대해서 동문들 81학번이니까 한참 후배죠. 27명이 서명을 해서 탄원서를 칭화대 총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을 학교에서 사직시키고 또 칭화대 부속으로 있는 국정원장에서도 파면하라라고 했습니다. 8월 2일 이걸 올리자마자 우리로 치면은 중국식 소위 말하는 웨이보, 우리로 치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1000명 이상이 서명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뭐 오늘 아침 일간지를 보니까 토사구팽당한 고가지세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볼 때는 토사구팽까지는 트럼프, 이거 트럼프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진핑이 절대로 안 할 거다. 다만 이러한 국내의 여론이 어디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진핑, 트럼프 아닙니다.
시진핑이 지금 엔진을 1호로 엔진 갖겠대. 엔진을 걸어둔 미중 무역 전쟁의 속도와 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줄이는 것으로, 감속하고 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후한강 교수를 이제 니 나가라. 더 이상 여기 교수도 하지 말고 국정원 자리도 내놔라. 국정원장 자리도. 그 칭화대 국정원이라는 게 뭐 간첩 잡는 이런 데 아니고 칭화대 자체 내에서 국정이, 중국의 국가 정책이 나아가야 될 띵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곳입니다. 핵심적인 우리의 NSC나 뭐 국정원하고 다르게 이 국가가 나갈 안보 전략의 방향, 경제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띵크탱크라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인 시진핑 주석의 띵크탱크입니다. 자, 그러면 이 81학번 27명이 모여서 이런 서명을 낸 배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실 81학번이면 제가 볼 때는 후한강 교수는 71이나 72학번입니다. 그러니까 10년, 8년 내지 10년 후배들이 이 모여가지고 이 탄원서를 만들고 이걸 서명을 받아 총장한테 제출했다는 얘기는 가장 쉬운 식으로, 쉬운 일반적인 상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시진핑의 총애를 너무나 독점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안보관을 좌지우지하는 모 M 교수처럼 국가정책 전체를, 시진핑 주석이 가는 국가 안보 전략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이 후한강이 완전 고속도로를 벤츠를 타고 질주하듯이 일방적으로 질투하는 데 대한 시기 질투에 의해서 자기들도 시진핑 캠프에 혹은 시진핑 브레인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고 싶다, 혹은 들어가고 싶지 않더라도 너무 부럽다 라는 시기 질투하는 상대적으로 젊은 10년 후배, 8년 내지 10년 후배 교수들의 인간적인 질투, 잘나가는 데 대해서 못마땅한 것에 의해서 낸 서명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첫째 시나리오예요. 그러나 저는 이 시나리오 때문에, 이런 시기 질투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있기야 있겠죠. 그러나 100%를 전체 이유로 본다면 한 10 내지 5%, 많아야 10%, 5% 정도를 있다. 인간이니까 시기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큰 포션, 더 큰 이유는 뭐냐? 이런 소위 말하는 서명을 받아서 탄원서를 내는 이유를, 공개서신을 보내는 총장에게 총장 이름이 추융이네요. 추융 칭화대 총장에게 보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단순한 칭화대 교수들의, 젊은 교수들의, 상대적으로 젊은, 그러니까 50대 중후반이 될 겁니다. 이분들의 이 후한강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한 질투를 넘어서서 이들의 이런 잘 나가는 것에 대한, 후한강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감을 캐치를 하고 같이 손을 잡은 시진핑 독주 체제를 견제하는 정치 세력들이 같이 단합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앞에 선두에 서는 것은 이 칭화대 교수들이지만, 동문들이지만, 칭화대 졸업 동문생들이지만, 81학번 동문들이지만, 실제 뒤에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하는 운전수, 우리 대통령이 좋아하는 운전자들은 정치 세력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1986년 이후에 집단 지도 체제로 갔습니다. 1인 독재 체제가 아니른 상임위원 5명 내지 9명이 중국을 통치한다는 집단 지도 체제를 끌고 감으로써 1인 독재 체제를 막고, 이것은 등소평 시대 때에 실질적인 개방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정치도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을 넘어가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각 지역의, 뭐 복건성이면 복건성이면 뭐 산동성이면 산동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꼭 전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경제성장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어떤 특정한 독재 체제, 특정인의 독재 체제로 의해서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해서 1986년 받아들인 게 집단 지도 체제인데, 그 집단 지도 체제가 올해 3월로서 끝을 내고 완전 1인 독주 체제, 상임위원들을 만들어가 그들을 부주석이나 상임위원 중에서 5년 후에 주석이 나는 체제를 없애버리고, 시진핑 혼자서 중국을 2050년까지, 물론 2050년까지 자기가 통치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2050년에 중국몽을 이루는 결정선으로 만든 것이 바로 자기가 통치함으로써 그때까지 갈 수 있다는, 시진핑의 꿈이 바로 중국몽이고, 중국몽이 바로 1대1로를 통해서 현실화되게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여기도 뭐 태자당, 무선당 이렇게 당이 여러 개 있어요. 파들이 있습니다. 후진타오가 물러갔다고 해서 후진타오 파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강택민이 물러갔다고 해서 강택민 파가 완전히 물러간 게 아니고, 다 그 소위 말하는 파워 그룹들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시진핑 1기 동안에 주요한 상임위원을 하고 주석이 될 가능성을 보면서 줄다름질 치던 상임위원들이 전부 시진핑에 의해서 부패 척결이란 이름 하에 그 척결들을 전부 척건들을 먼저 치거나 당사자를 치거나 하면서 전부 쳐내버렸습니다. 마치 김정은이 장성택이를 죽이면서 장성택 뿌리로 남아있던 그들을, 장성택의 부류들을 다시 부상할 수 있는 친중국 정책을 쓰는 부류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과 똑같이 부패 척결이란 이름 하에 완전 소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명실공히 1인 독주 체제가 된 겁니다. 1인 독자 체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뚫고 들어가서 2050년까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파들이 그들의 파워를 한번 형성해보거나 집권할 가능성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0%란 말입니다.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뭔가 기반을, 정치적인 출입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시진핑이 하는 이 전략이나 정책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지성 그룹들이 있으니 이에 손을 잡고 실질적으로 시진핑 체제를 좀 흔들기 위해서, 최근에 시진핑 체제를 흔드는 혹은 모욕을 가하는 게 꽤 있습니다. 뭐 시진핑 초상화에 먹물을 던진다든지, 이거 29살 먹은 여자가 간이 배 밖에 나가도 그 짓 하기 어렵죠. 저는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성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시진핑 이름이 나온 대자포에다가 먹물을 시진핑 얼굴에다 퍼부었습니다.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정치적인 그룹이 있다. 정치적인 그룹들과 손을 잡고 하는 거다. 역시 이것도 정치적인 그룹과 손을 잡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져보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100%의 요인 중에 한 30%로 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혹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교육을 받고 중국을 벗어난 영역에서 교육을 받거나, 혹은 중국을 벗어난 딴 곳에서 안 하더라도 그들의 사업이나 정치적인 경험이나 혹은 경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런 현실 인식이 좀 더 국제화된 젊은 그룹들과 또 나이 들은 실질적인 엘리트들이, 시진핑 주석이 지금 트럼프에게 대들어서 트럼프가 2천억 달러의 무역에 대해서, 대중무역에 대해서 관세를 25%, 더 나아가서 50%까지 올리는 항목도 만들겠다고 하니 중국이 맞짱을 뜨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도 600억 불에 해당하는 건, 처음에 350억 불 가더니 지금 600억 불에 해당하는 대미 수출 물품에 대해서
대중 수출품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아까는 대중 수출 아니고 대미 수출이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거에 600억 불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 조치를 하겠다고 맞짱을 뜨면서 미중 경제전쟁의 고속도로를 지금 진입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절대로 이건 심상치 않다. 이대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대로 가서는 중국이 미국과 경쟁은커녕 중국 자체가 완전히 30년 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두려워하는 경제학자, 정치학자, 기업인들이 전부 다 중국의 시진핑의 미중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가 보니까 이 후안강 교수의 이 독주에, 왜 후안강 교수의 독주냐, 가장 가까운 시진핑의 측근이고 시진핑의 브레인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시진핑이 가고 있는 모든 정책, 지난 시진핑 1기에서부터, 그 전부터 영향을 줬지만 1기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전략이 후안강 입을 통해서 나오고 후안강 머리에서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후안강을 친다는 것은 바로 시진핑의 전략과 정책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고 한 번 더 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해서 후안강을 지금 소위 말하는 토사구팽하라, 혹은 때려라, 혹은 쳐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컨센서스, 특정인들이 아닌 컨센서스, 지적인, 경제적인, 국제적인, 관리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전문가, 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 지금 가는 길이 바르지 않다고 인식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실어주는 대변인으로 칭화대 8일 학번들이 칭화대에서 내보내라, 혹은 국정원장 자리도 없애라, 퇴임시켜라, 소위 말하는 나가도록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닌가. 혹은 역으로 그들이 그런 8일 학번, 칭화대 8일 학번이 거기까지 엄청난 전략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8일 학번의 생각을 국민의 50% 이상이 이 생각을 받아들여서 줄을 잡아 당기는데, 다시 말하면 시진핑의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에 뒷바퀴를 지금 주저앉히거나 잡아당기는 것으로 파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등소평이 죽으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미국에 맞짱 뜨지도 말고 대들지도 말아라 했어요. 근데 후안강의 지혜가 뭐냐? 시진핑에게 바람을 넣어서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국이니, 슈퍼차이나니, 중국몽이니, 일대일로니, 신상태니, 천하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생각들을 바람을 잡아줘서 시진핑이 지금 신나게 달리게 한 것 자체가 바로 후안강이니까, 후안강 입을 막으면은 최소한 시진핑이 다른 입도 있고 다른 브레인들도 있지만 그 시그널을 알아들을 것이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당장 미중 무역전쟁을 슬로우다운하고 미국에게 이 선에서 끝나고 일단 항복해라. 그리고 최소한 몇 년간은 중국 굴기라는 걸 끄집어내지 말고 미국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경쟁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시간을 벌면서 더 훗날을 보는 것이 옳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후안강을 학교에서 내보내라 라는 이런 탄원서 내지는 서한을 보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후안강이 사실 시진핑 바람을 많이 넣었죠. 그러니까 천하는 넓고 할 일이 많다 이런 바람을 넣어놨더니 시진핑이 오바마를 만나서 2013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G2, Great Country, The Great Two 해서 너하고 내하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둘이 아니냐, 강대국 2 아니냐 하니까 오바마가
I don't understand. 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America has never thought about China is one of two great two. 미국은 한 번도 중국을 G2의 다른 한 국가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또 시진핑이 거기에 대해서 오바마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딱 그 자리는 아니지만 그 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트럼프에게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이 작년 4월 트럼프의 말하라고 휴양지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서태평양 바다가 너무 넓은데 미국이 통제하지 말고 중국도 들어가가지고 같이 발을 들여놓을 때가 있다.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냐. 중국의 영역도 있다라고 겁도 없이 떠드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천하늘다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진강이 한 또 다른 얘기가 뭐라 이 얘기합니다. 1대1로는 중국 독주라는 뜻이 아니고 만국의 합창이다. 모든 국가들이 조화가 참여하고 모든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다자안보 체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만국의 합창이다. 이 용어도 후한강이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시진핑은 새로운 단어, 새로운 개념, 후한강이 없으면 쓰지도 못하고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물론 시진핑도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칭화대학이 뭐 세계 최고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가고 신성장형으로 치면 북경대학보다 더 낫다고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엉터리 머리가 없는 지도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전략의 소위 말하는 히틀러의 괴벨스 같은 존재죠. 후한강이 시진핑의 이 브레인 역할을 해주니까 당장 없앨 파면하거나 뭐 소위 말하는 토사구팽시킬 가능성은 없지만 최소한 후한강의 서신이 참 후한강을 파면시켜라, 내보내라, 그 직을 박탈해라 라는 8일 학번 27명의 목소리가 중국의 겁없는 미중 경제전쟁으로 뛰드는 그리고 조만간에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가로 올라서겠다라는 얼토당토하는 꿈을 정신차리게 하는 꿈 깨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진핑이 이 생각을 하는 이유가 후한강이 많은 저서에서 벌써 뭐라 했어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중국은 미국을 넘어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2년에 선 책이 2020년 중국이라는 겁니다. 시진핑이 주석으로 올라서기 직전에 이 책을 내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전부터도 있지만 시주석에게 밀착하면서 시주석에게 당신이야말로 세계를 제패하는 칭기스칸이 될 수 있다고 바람을 잡아넣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초대대가 강연을 할 때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중국 국내에서 신중론자 내지 혹은 현실주의자 내지 혹은 제대로 된 전문가 내지 혹은 나라를 진짜 걱정하는 여러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중국이 이렇게 뭐 설치고 까불고 나설 때가 아니다. 미국의 실체를 제대로 알도 못하고 떠드는 거다. 우리는 자중할 때다. 신중하게 성장할 때다. 뭐 교수들 일일이 이름을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반론들이 어마어마하게 제기되니까 인민일보에서 중국의 기간지라 할 수 있는 인민일보에서 당장 2025 중국의 설마 2025년에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을 정말 완성시킨다는 2025년 중국식 경제개혁에 대해서도 더 이상 중국 경제 모델도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뭐 미국이 쫄았다느니 미국은 중국을 겁을 낸다느니 뭐 일본은 덜덜 떤다느니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느니 이 급대가리 없이 쓰던 이런 기사들이 일단 인민일보에서 더 이상 떠오지, 물론 며칠 안 됐지만 그런 종류의 기사들이 매일 국수주의를 키우기 위해서 하던 이런 자화자찬식의 기사가 일단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인민일보가 소위 말하는 국가기관지니까 내려졌다는 자체, 그들의 소위 말하는 이 편집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공산당에서 그거 올리지 말라는 게, 이런 목소리가 확산돼서 시진핑 리더십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거나 29살 먹은 여자가 먹물 날리는 것든가, 요새 대학생들이 인터넷에 시진핑의 독주체제에 대해서 견제를 하거나 비난하는 히틀러와 다름없다느니 뭐 이런 용어를 거침없이 써제끼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또 뭡니까? 예? 약품 소동 때문에 난리 났죠. 백신 소동 때문에. 이런 것처럼 인터넷이라는 것이 중국 내에서도 중앙 집권 체제의 공산주의도 감당할 수 없는 폭발적인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81학번들이 낸 이 서신이 웨이버, 소위 말하는 중국식 인터넷망에 뜨기 시작하면 13억 8천에게 대해서 이게 퍼지는 거는 전염병이 전달되는 것처럼, 확산되는 것처럼 순식간에 될 수 있으니까 시진핑의 리더십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가 있습니다. 휘청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중국은 30년간 경제 성장을 해왔지만 또 한 번 퀀텀 점프를 해야 될 이 시점에 1대1로까지 버려놓고 65국이 아시아개발은행에 전부 참여해가 중국하고 같이 개발하는데 드는 돈은 전부 당사국 해당 참여한 국가들 너도 덕을 보니까 윈윈 전략으로 너들 돈 내라 했는데 각국이 돈이 없으니까 차관을 빌려오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 돈 찍어낸 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놨더니 중국이 소유권은 중국 거로 하자느니, 아니면 최소한 몇 년은 중국이 소유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차별적인 제안을 내니까 들어왔다가 전부 뒷걸음질 치고 투자한 원금도 못 찾고 응거주춤한 국가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기술도 훔쳐오고 미국 등을 쳐가지고 연간 작년 1년 동안 3,750억 달러의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순이익. 미국에 중국이 수출한 것은 5,050억 달러,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것은 1,700억 달러. 그 순이익을 보면 3,750억 달러를 중국이 벌어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훔쳐간 게 미국의 계산에 의하면 3,000억 달러.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미국만 달에다가 사람 보내냐? 우리도 사람 보낸다. 달여행 2032년부터 우리는 달여행 갈 사람을 벌써 모집하고 있다라는, 여행사가 불꽃 튀게 되고 있다라니 이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 내부가 탄탄해야 된대. 이게 빚내가 한 장사예요. 빚내가 돈 찍어가 만든 장사예요. 돈 찍어가 한 장사가 어떤 꼴이 되는지 일본을 통해 봤어요. 미국은 그들이 세계 최고의 채무국이 돼도 기축통화 돈 찍어내서 다른 나라의 환율로 조절해서 다른 나라에게 빚이 더 많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1대1로 하는 것도 중국도 가는 곳마다 중국 위안,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 가지고 무역을 해서 중국 위안화를 기축통화화 시키자는 목표하에 1대1로를 지금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래야 경제를 실질적으로 재패한다. 계산은 맞죠.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중국의 실질적인 정치적인 그룹들, 전 정권의 실세들, 학자들, 전문가들, 기업가들 다 눈치챈 거죠. 이 길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시간을 좀 더 끌자는 거예요. 중국 굴기라고 나서지 말고 일단은 지금은 좀 더 엎드려 있자. 지금쯤은 등소평이 얘기한
100년 동안 내주고 나서 100년 동안 미국에게 안 대들려면 최소한 아직까지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예? 80년은 더 있어요. 80년. 이건 너무 일찍 서두르죠. 근데 자 이제 마치면서 왜 중국의 지식그룹은 뒤에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 움직이던 중국 전체의 여론 자체가 상당 부분 전체는 아니라 대다수 여론이 그렇든 아니면 현실을 들여다보던 이와 같은 소위 말하는 후한강 교수를 쫓아내라는 국민들이 손을 든 혹은 지식인들이 손을 든 토사구팽 프로포절은 가능한데 한국의 후한강 토사구팽은 왜 말이 없는 거예요? 보수가 그렇게 열심히 태극기 들고 나오고 목소리를 합친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머릿속에 아니 그래도 후한강 교수는 무슨 집필을 하면서 내용 통계를 조작하고 이런 내용 부분도 있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연구를 많이 해서 시진핑한테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바람을 넣었는데 우리 지금 대통령의 안보특보라는 분은 통계도 없고 진짜 구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이 20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전선언부터 하고 종전선언해서 평화협정 체결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에 주한미군 데리고 있는 것보다 나은 거고 중국에게 산물을 약속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런 어드바이스를 대통령에게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왜 그를 한국의 후한강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내라 더 이상 안보특보로 쓰지 말라라는 탄원서는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중국의 국가 총생산량만이 우리보다 큰 건가요? 아니면 역시 촌스럽고 못마땅하고 하는 짓거리가 정말 우리한테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만 그러나 안에서 제대로 된 국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통치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용기가 있다는 의미에서는 우리 보수 목소리보다 나은 건가요? 위기에서 정말 필요한 지식인의 목소리, 위기에서 정말 필요한 통일된 행동, 한국의 후한강을 토사구팽하라는 지식인들의 서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그것이 나라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한다 해도 대통령이 토사구팽 안 하겠죠. 안 시켜도 정신은 좀 차릴 거 아닙니까? 시진핑이가 정신은 좀 차리고 후한강 그만두게 하락하니까 정신은 좀 차리고 미중 무역전쟁에 발톱을 세워가지고 트럼프하고 5년 동안 맞짱 떨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더 이상은 속도를 하지 않을 거고 하더라도 속도와 강도를 살아남기 위해서 낮출 겁니다. 딱 맞은 거죠. 정신을 좀 차리게 하는 망치를 한 대 맞았으니 우리도 문 대통령에게 정신 차립시오 할 그런 서한이 절실합니다. 더운 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그리고 공유 꼭 해주십시오. 제가 구독 버튼을 얘기할 때마다 그 어르신들 중에 제 페이북으로 보거나 카톡으로 전달하는 걸 보고 유튜브를 구독했다라고 하는데 유튜브 본 영상을 들어가시면은 영상 하단에 빨간 글씨로 구독이라는 게 돼 있습니다. 그걸 페이북으로 보셨던 카톡으로 보셨던 유튜브 송영선 시사 360을 열고 들어가 보면 어떤 화면이든 어떤 영상이든 하나를 시사 360을 누르면 300 몇 개의 제가 이때까지 한 방송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누르면 그 화면이 확대되면서 밑에
빨간 글씨로 구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손가락 끝으로 눌러주면 그게 구독 중이라는, 이 모바일 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진한 네이비 블루나 혹은 진한 감색이나 혹은 까만색으로 구독 중이라는 글씨로 바뀌어지면서 뭐라고 또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다시 한번 눌러주면은 구독 중을 누르면 벨이 나오고, 벨이 나오면 또 무슨 문장이 나오면 또 눌러주면 자명종 표시가 나옵니다. 이것은 송영선 시사 360의 영상이 찍히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러면은 좋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 역시 유튜버 확대 화면 밑에 보면 엄지 손가락 표시, 이게 좋아요입니다. 거기 옆에를 보면 공유로 되어 있으면, 공유 버튼을 누르면 보내고 싶은 주소를 어디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 주소라는 건 카톡으로 보낼까, 페북으로 알릴까, 뭐 여러가지 메일 메시지로 보낼까 눌러서 알려주고, 똑같이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구독 버튼을 동료나 지인이나 혹은 제 영상을 시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거다라고까지 알려주시면은 애국에 동참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위 먹지 말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지익님, 요사이 정말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네요. 이지익님도 화이팅입니다. 아까 오전 방송에 들어와 헛소리 하는 사람도 우리 이지익님이 가장 먼저 나서서 본인이 81학번인 모양입니다. 81학번, 대한민국의 81학번도 좀 이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진짜 바로 된 개혁의 주동자가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